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의 주역들인 이 밀레니얼 세대들 많이 보이는데요. 90년대, 200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 또 앞으로 살아갈 주역들, 이분들이 매우 지금 세상 살기가 험난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질 거 다 가졌고 얻을 거 다 있고 부모, 형제, 자매 다 있고 대한민국 나라가 3만 불 시대인데 너네들이 무슨 배를 골아봤니? 전쟁을 해봤니? 너네들이 싸움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어봤니? 뭐가 너네들이 모자라서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느냐?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 우리는 밥 먹고 지낼 시간도 없었고 먹을 밥도 없었다. 너네들은 남해이라도 있지 않냐? 이런 기성세대들이 이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답을 못 줍니다. 이 세대들을 이해를 못 합니다. 자기네들 세상의 입장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달하고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먹혀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지금 가장 큰 이 화약고로 이게 터지면 지역 감정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도 어떤 사회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문제에 지금 천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는 시간에 이런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가고자 여기를 내려왔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밀레니얼 세대들, 이 청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이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국가가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 3만 불 시대를 사는데도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야, 지금 너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데? 너가 누구 때문에 지금 밥을 먹고 있나? 너가 누구 때문에 지금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성세대분들은 집 없는 서름을 넘어서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은 분들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성세대들, 할아버지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있어도 주변 강대국들의 식민지 내지는 지배를 받고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기능이 되지 않으면 주변 국가들이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주변 국가들의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80년 동안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조선시대는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약 500년 동안 우리가 조공 책봉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칭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만이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썼습니다. 황제, 제현, 그 다음에 왕.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은 중국의 황제와 동급이 아니었습니다. 3등급이 아래는 삼류였어요. 중국이 그렇게 하대했죠. 그리고 우리는 매년 중국에게 조공, 책봉, 공물을 보냈습니다. 뭘 보냈습니까? 특산물을 다 보냅니다. 중국에 없을 것 같은 특산물. 특히 그 특산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6살 아래에 처녀성을 잃지 않는 순결성을 유지하고 있는 여자들을 곡물로 항상 200명, 300명 중국에게 매년 책봉 곡물로 보냈습니다. 이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런 역사를 역사 쪽에서 듣고 보고 역사 공부를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실감을 하지를 못할 겁니다. 실제로. 왜? 3만 불 지금의 시대는 세계에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이 193개 국가. 193개 국가 가운데서 대한민국 경제가 12, 11입니다. 10번째, 11번째로 강력한 경제 부국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3만 불 시대에 태어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위축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BTS나 이 소녀시대나 인방식이나 이런 친구들이 유럽을 가건 미국을 가건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3만 불 시대에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세계가 무대입니다. 세계가 좁습니다. 3만 불 시대는 그렇습니다. 무대만 마련해 주라. 나는 판을 벌리겠다.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세대입니다. 굉장한 세대죠. 근데 이거 국가가 이 세대들의 이 엄청난 에너지와 열기를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 정권 정치인들의 수준이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 젊은 세대들을 국력으로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에너지를.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보면은 이들도 답답하고 나라도 답답하고 국가의 에너지가 지금 막혀버린 겁니다. 이 친구들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한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 못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 한국전쟁 치르고 나서 바로 1인당 국민 GDP가 얼마였냐 하면은 67불이었습니다. 67불. 당시에는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케냐, 가나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3만 1000불이 됐는데 무려 447배나 1인당 개인 GDP가 높아졌습니다. 447배. 5천년 역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쪽 민족이나마 풍요로운 태평성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난 짧은 시간에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세 가지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저는 저 책에서도 주장했듯이 대한민국의 3대 기둥입니다. 이 3대 기둥을 놓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기둥은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세 번째 기둥은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 이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세운 세 개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국가의 주춧돌은 뭐였냐? 주춧돌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라고 하는 주춧돌을 놓고 자유라고 하는 주춧돌 위에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둥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지은 겁니다.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지켰고, 경제적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키웠고, 먹여 키웠고, 살찌게. 군사안보적 한미동맹 관계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공산 세력이 됐건 일제 군국주의로부터는 자유를 지켰습니다. 자유를 방어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딱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자유의 나라다. 자유 위에 세워진 나라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몇 사람들하고 밀레니얼 세대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가장 불만이 뭐냐? 이 사회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한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할 수가 없대.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취직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세 번째, 여성들의 경우는 혼자 있을 때 자유스럽고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수록 우리 사회의 이혼율이 높아져 가는데 이혼을 해도 내가 애를 키워도 애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보장 정책이 육아 정책들이 잘 됐으면 나는 이혼을 각오하고서라도 애를 낳겠다. 근데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가 심각해서 이대로 가면 2050년 되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를 상황을 맞고 있어요. 이혼율은 높은데 이혼한 싱글맘이 애를 낳고 애를 혼자 키우기가 너무 벅찬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결혼을 안 하면 인구가 안 나오는 거죠. 인구가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어. 국가가 사라지는 거야. 우리는 지금 국가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는 거야.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야 되는가? 정치가 하는 거야. 정치가. 정치인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회적 문제를, 경제적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하나하나 전부 면밀하게 파서 그걸 보완하고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국가가 이대로 가면 2050년이면 인구가 사라지겠구나. 나라가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인구 정책을 어떻게 취해서 2050년 되면 지금보다도 5,200만보다도 1억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육아 정책을 펴고 출산 정책을 펴고 노약자들을 보호하고 쭉 연계해서 사회보험 정책을 국민연금 정책까지 육아 휴직까지 남성에게도 육아 휴직을 줘가면서 참.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걸 하지 않아. 이게 그래서 문제야. 두 번째,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대한민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시장주의의 기둥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 번영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체제야. 기업인들이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침없이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하고 싶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국가가 개입하고 있어. 막고 있어. 사사건건 간섭해. 국가주의야. 이건 사회주의고 전체주의 방식이야. 북한식 방식이야. 나만의 자유시장주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자기네들 계획과 생각대로 기업 활동을 못하니까 해외로 나가는데, 이 해외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자본과 투자 자본이 그만큼 국부가 해외로 쏟아져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곳간, 여러분들 집 개개인에 있는 저축해 놓은 돈들이 옆집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남의 집을 부강하게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공장 짓고 제품 생산하면 2만, 3만, 4만, 5만, 7만, 10만, 30만 고용이 창출되면서 일자리가 그 나라 노동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여기는 20만, 30만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직장을 잃고 취직을 못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세계의 굴지의 어학 능력을 갖추고 지식 정보를 다 갖췄어도 국가와 조국과 사회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자아 완성과 능력을 발현하기 위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는, 정책은. 기업인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 있는 해외 기업들까지 전부 대한민국에 가서 기업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정치가 하는 거야. 무엇으로? 정책으로, 법으로, 제도로. 근데 지금 깨어나질 못하다 보니까, 세계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금 앉아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조선시대의 사색당쟁에 몰려있는 것처럼 당쟁 싸움에 앉아가지고 나라야 갈기갈기 찢어 죽든 말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좀 참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 이익에 되는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정치인들이 민심을 알고 여러분들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시련으로 닥치고 도전으로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더 큰 대한민국, 이런 나라로 더 큰 번영의 시대로 가려면 67불 시대에서 3만 1,000불의 시대로 왔었던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을 다시 더 보강하고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도 법이 어떤 경우든지 만인 앞에 평등하도록 해야 되고, 사람의 힘의 지배가 아니고 법의 지배로 가야 되고, 아까 법이 없으면 밤길을 여자들은 다닐 수가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독재라고 하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여론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민심을 왜곡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장난을 치는 사기 조작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투명한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된 나라다. 그래야 많은 해외 투자객들이 이 나라의 깨끗함을 보고 찾아듭니다. 저절로 찾아듭니다. 그래서 더욱 시장이 지배하고 시장 자유경제가 활성화돼서 기업인들의 자유활동이 보장이 되고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개인 기업활동을 억압하지 않는 그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계속 만들어 놔야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에 빠져나가지 않고 해외의 많은 투자객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이 나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기지를 만들어야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용을 하고, 고용을 해야 여기서 대학생들, 밀레니엄 세대들, 청춘들이 취직을 하고 직장을 잡고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자신들의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가 있게 되는데, 3만 불 시대의 이들이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도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갈구하는 이 세대들이 기회의 창을 열지 못하고 닫혀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해서 되겠느냐. 이제 그런 시대는 끝장을 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년들에게. 이 나라가 5천년 역사에서 1300회 정도의 외침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5천년 역사에 1300회면 5천을 갖고 1300으로 나눠보면 평균 3, 4년마다 한 번씩 왜군이 됐건 흉노족이 됐건 여진족이 됐건 청나라 명나라가 됐건 외부의 국가의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농사 지어놓으면은 다 빼앗아 가고 여자들 끌고 가고 소, 말, 돼지, 가축들 다 소탕작전에서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이 없는 쑥대밭이 돼버린 초토화된 나라가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외침을 받지 않고 그런 전쟁을 받지 않고 산 역사가 66년 동안 있습니다. 5천년 역사 속에 평균 3, 4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르거나 외침을 받고 여기까지 왔었던 이 나라가 66년이나 무려
외침도 없었고 전쟁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그래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설 수가 있었어. 그 원인이 뭘까? 한미동맹. 한미동맹.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67불의 시대 때 세계 로마보다도 더 강대국이었던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과 국가와 국가 간의 동등한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 초수포 강대국과 군사적 동맹, 혈맹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침략을 못해. 건드리지를 못해. 이 동맹 관계가 와해가 되면 엊그저께도 보셨지만은 중국, 러시아 전투기가 바로 독도 상공에 바로 6시간씩 휘젓고 돌아다녀. 쑥대밭이 되는 건 아무것도. 우리나라 국방력은 지금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동시에 이 나라를 3분에서 나눠 먹자. 미국 빠지고 한미동맹 깨지고 그렇게 딱 작당해버리면 그냥 3마리의 사자가 동물의 왕국에서 임팔라 1마리 사냥해가지고 우리가 4쪽, 3쪽으로 나눠서 뜯자. 그러면 잡아놓고 뜯잖아요. 똑같은 국제관계는 동물의 왕국과 똑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방어력을 구축할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든지 미국과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야. 핵심 축이야. 그런데 여기서 만일 지금 지소미아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 관계를 흔들어서 이 연결고리가 약화되거나 동맹이 깨져버리면 제가 가장 우려한 것은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앞으로 70년, 80년을 살아갈 동안에 과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주변 국가들로부터 외침을 안 받고 전쟁 없이 66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 이들은 또다시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처럼 전쟁에 찢기고 초토화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 그걸 막아야 되겠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3대 기둥론을 썼던 거고,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분들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기성세대분들은 청년들과의 대화가 안 되면 3만 불 시대라도 이들 나름대로 이런 애로가 있구나, 고민이 있구나, 국가가 저희들을 고용을 하지 못하는구나, 취직 자리가 없구나, 저렇게 능력 좋은 애들인데, 그래서 그 탈출구를 빨리 찾아서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3대 기둥론의 더욱 가열차게 제도화되고 가치가 확산되고 이게 공고화되면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2년 내에 다 해결될 수 있다. 내가 그거 장담한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